예. 자, 오늘 그 취부의 표해록인데 이 다 읽어오셨어요? 그 양이 좀 많아갖고 1분에 막 두세 장씩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연행사도 마찬가지고 통신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완전히 노가다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고 빨리 읽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많이 기억을 해야지 그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어떤 거를 이 사실들을 모아서 이론적으로 뭐를 구성하는 거는 그 훨씬 뒤의 일이고 일단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걸 썼는지를 제대로 많이 그 접하는 그 기회를 이제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같이 이제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1488년인데 그 여기에 그 표해력 서해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주에서부터 표를 해서 절강성에 갔다가 월남 베트남을 지나서 그 하복성이 이제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성인데 하복성 북경을 지나가서 청파역에 도착했다는. 청파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청파역이 지금의 양주더라고요. 양주. 근데 이게 원래 베트남이라고 번역한 잘못된 거고요. 여기 이렇게 과월남이라고 써 있어요. 원문에. 근데 월남을 지났다고 했는데 월남이라는 거는 남쪽으로 갔다는 뜻이 남쪽으로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그 월남이란 말이 등장한 거는 1804년이라고 그래요. 1804년. 그 이전에는 지금의 월남을 그 대월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대월국.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저 베트남에서 그 공식 명칭은 다이비에트입니다. 다이비에트. 그러니까 이 월남을 지금 베트남으로 말하는 거는 잘못한 거죠. 그죠? 이게 1488년에 이제 이러니까. 근데 이게 다이비에트 지금 월남인데 이 역사도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재밌고 그 1억 인구 1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큰 나라고. 근데 약간 언제 그 시간이 되면 월남도 한번 공부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부 저자 최부는 그 나주 사람이고요. 전라남도 나주. 호가 금남이고 그다음에 서거정하고 같이 그 동국충남에 편찬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1487년에 그 제주 삼읍에 추세 경차관 이 추세라는 거는 그 아마 한국서 노비 추세라는 드라마 때문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때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죄인이나 뭐 노비나 도망간 사람 찾아가는 그 일입니다. 경차관은 그 파견된 관리라는 뜻이에요. 파견된 관리. 제주도를 건너갔다가 이제 그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소개문을 보면은 그 한국문화대백과사전이라고 그 한국학종연구원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한 20년 이상 그 지금 완성을 해가고 있는 그 사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남대문 밖에서 8일간 머무르면서 이제 이 기술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금남 표해록이다. 금남은 이 사람이 호고요. 표해록. 그 뒤에 1491년에 지평이라는 높은 자리에 임명이 됐는데 사헌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그 아버지 상을 당하고서 아버지 상 가다가 필요가 된 거 아니야. 친상을 당했는데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향에 곧장 달려가야 할 텐데 가지 않고 왕이 명했다고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기행문이라 쓰고 있다고 인간이 대목지 않았다고 그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도 그 임명을 못한 거야. 이 얘기 뭐냐면은 그 조선 내내 왕하고 신하들하고 이제 싸우는데 왕하고 지배기급하고
이 공생 관계잖아요. 공생 관계는 서로 이 견제가 필요한데 견제하는 수단이 왕은 충이에요. 충의 가치를 통해서 이제 신하들을 견제를 하고 이 집의 그 사대부는 효를 갖고서 왕을 견제해요. 효. 그래서 효가 위냐, 충이 위냐 이거 갖고 500년을 그 서로 밀치고 그 당기고 싸움을 합니다. 효가 이겨요. 효가. 조선은 효가 앞서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도 그 꼼짝을 못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효의 이름으로 왕의 그 임명이라는 충을 이긴 거죠. 예, 저도 여기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이게 재미난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믿고서 살았는지 그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이해하고 직결돼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가치가 더 뭐 위에다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물질적인 토대가 있다는 이제 제 주장인데 이제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연산군 때 잘못 그 끼어들어 가지고서 무오사라고 있었는데 이때 그 귀양 갔다가 처형을 갑자사화 때 처형을 당했대요. 이거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 피에룩이 그 뒤에 이 워낙 유명한 책이 돼 갖고 그 목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어냈어요. 찍어내서 일본에도 가고 이제 중국에도 가고 했는데 이게 한국 대학들의 도서관들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 사람의 이제 그 표류한 루트입니다. 이것이 여기 해남에서 출발해서 제주까지 왔다가 제주에서 이제 자기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흘러가지고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 타이조라는 데까지 왔다가 항저 항주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북경까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의주까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이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돌아왔는데 재미있는 건 43명이 같은 배 타가지고 그 표류를 했는데 한 명도 그 사망한 사람이 없이 43명이 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주 기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이 워낙 이 사람이 메모를 잘 해뒀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서 그 여기 나오는 지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명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무슨 다리가 있고 이름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빨리빨리 갑니다. 그 제주에 추세 경차관으로 이제 가서 전라도에 이르러가지고 그 해남에서 이제 그 떠났다. 해남이 그 전라도 남쪽에 있잖아요. 이 저도 한 2번 이제 가봤는데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이 막금이 나주에 왔어요. 와가지고서 승복도 가지고 오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 이 집의 종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편지도 날르고 뭐 하여간 그, 그 조선시대에는 이 노비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이해에 아주 큰 그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고의 나라에서 부친이 세상을 떴으니까 당장 가야죠. 그래가지고서 그 배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이제 떠나려고 하면서 추세 경차관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나름대로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그 공천과 사천 이것이 이제 뭐 헝클어진 것들 그런 문적 그다음에 그 쇠고을의 제주 쇠고을의 이 호적 장부 군적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군적이에요. 군적 이거를 그 문서를 봉해서 목사에게 이제 보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역할을 이제 하고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떠나면 안 된다고 이제 말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부친이 세상을 떴으니까 이거는 뭐 하늘의 명령에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하여간 떠났어요. 그래 가지고서 작별을 하고서 이제 배를 탔는데 가다가 이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서 배가 이제 길을 잃기 시작했어요. 이게 배가 한번 예전에는 길을 잃기 시작하면은 방향을 한번 잃으면 이게 이제 표류가 되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계도 없고 뭐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막 바람에 휩쓸리니까 뭐 등등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를 기다려 가지고 예 간다고 인제 하는데 인제 금방 떠났다고 사람들이 인제 불만을 이제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자, 그때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의 이름이 이게 보면은 종자들이잖아요, 종자. 이 정보, 김중, 이정, 전부 이런 아니 뭐 약간의 인제 하급 관리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노비들입니다. 노비하고 격군이라 그래 가지고 인제 배를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 이게 전부 합쳐서 자신까지 43 명이라. 조선시대 때에 대개 신분은 뭘 갖고 하냐면은 이 성이 없으면은 그건 무조건 이제 노비 계층이에요. 그다음에 평민 중에는 있는 사람이 없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반은 이제 반드시 있고 이제 43 명. 자, 그래 가지고 막 의복하고 막 짐짝들이 물에 젖고 이때가 1 월이잖아요. 1 월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추위가 막 뼈를 깎는 듯 했다고 인제 하는 거죠.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한 아니가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된 게 바다에 있는 용신이 그 뭔가 화가 나 가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달래자고 달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건을 다 주자고 용왕한테. 그래 가지고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서로. 의복, 군기, 철기 뭐 이런 거를 찾아내서 바다에 던졌는데 그 뭐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제 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다에 필요하면서 이제 희망이 뭐냐면 어떻게 아주 땅에 정박을 하면은 살 수 있는데 중국에 가면은 좋겠다고. 왜냐면 중국은 우리 부모의 나라다고. 부모의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치겠냐고.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행동 양식을 인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글이라서 상당히 이 표현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니는 "나는 짠 바닷물을 마시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목을 막 메어러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엉망인 거죠, 이게 지금 배 안에서. 지금 생사가 갈리는 그런 이제 순간이니까 뭐 별 행동이 이제 극단적인 행동이 다 나오는 거야. 점점점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필요가 되면은 이런 영화들이 많지만 가장 이제 고통받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없잖아요. 물이 배가 인제 막 출렁이고 막 하면서 물 있던 거 다 쏟아지고 없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이 이제 생명줄인데 마침 비가 내리니까 뭐 어떤 수단을 써 가지고서 하여간 물을 받아 가지고 인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 그릇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43 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때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옷 같은 데에 비를 맞아 가지고 그걸 짜서 먹는 겁니다. 옷에 비를 저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간수해야 되는 옷 두서너 벌을 찾아내서
비를 흠뻑 받아가지고 짜내 가지고서 보니까 두서너 병 정도의 물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43명인데 물이 두서너 병밖에 안 되니까 43명이 어떻게 먹어요? 그 숟가락으로 나누어서 마시겠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이제 물을 하나씩 떠가지고서 먹이니까 43명이 제비 새끼가 입을 쭉 내밀면서 전부 자기도 달라고 물 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러다가 어디 가서 땅에 닿았어요 이게. 땅에 닿으니까 기뻐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게 물 찾는 게 물. 이렇게 물이 그 사막 이런 데서는 이제 가장 귀하잖아요. 물. 물을 찾아가지고서 이제 우선 밥을 지으려고 이제 하니까 오랫동안 그 극대 금주림에 극대에 달했으니까 갑자기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 조금씩 먹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죽을 끓여서 이제 먹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제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배를 굶기고 막 그러는데 좀 그런 영화도 봤어요. 그 감옥에서 굶주림에 나와 가지고 자기 그 선생이 나왔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이 빵을 중국에 만두 있잖아요. 만두를 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고프니까 그 만두를 노안이 먹어 가지고 사망했어요. 그 만두를 보통 2개 정도만 먹으면은 들어가서 이제 풀어 가지고서 이제 배가 꽉 차는데 너무 급하니까 배 정도를 먹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망하고 뭐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렸다가 먹을 때는 그 위험이라 그래 가지고 조금씩 먹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인 얘기고. 그래 가지고서 영파라고 있어요. 절강성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인데 여기인 거예요, 여기. 이 지역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적을 만났어, 도적.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얘기를 막 하는데 보니까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그래가지고 이 종이에 글을 써서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외국당에 갔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을 알아야 돼, 글. 한문을 써가지고 우리는 누구라고. 이 당시의 시대에는 이 도적하고 해적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적이라고 오인을 받으면 몰살당할 수도 있고 도적이라고 오인을 당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선국의 그 신한데 왕명을 받고 이게 다 중요해요. 왕명, 왕. 나는 그 궁궐의 신하라고. 그다음에 그 공무로 어디 갔다가 아버지 상을 당해서 가다가 필에 와가지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어딘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 대답하기를 여기는 그 절강세 영파부 지방이라고.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늘 자기네 그 나라를 대당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대당. 당나라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됐는데 이 당이 이 오랫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물통을 2통을 가지고 와서 2통을 가지고 와서 죽은 노를 저어갔다. 그런데 살겠다 이제 싶었는데 그 다시 와가지고서 보화가 있으면 내달라고 너 가지는 것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 도적인 거야 도적. 갖고 있는 거를 다 이제 뺏기는데 니네가 분명히 금은 보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내라고 이제 윽박지르는 겁니다. 자, 밤 이 시경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무리 20여 명을 끌고서 무기를 갖고 이제 와가지고 배에 들어와가지고 너네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금하고 은 있으면은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서 막 배 안을 뒤지고 물건하고 양식 다 빼앗고 그러고서 이제 가버렸어요. 다 뺏긴 겁니다. 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적의 개수가 가졌던 그 인신과 그 마패를 빼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따라가서 그건 저기 되돌려 달라고 막 예언한 거예요. 그 인신이 뭐냐면은 그 왕명의 왕의 그 명령을 받은 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하라는 국무로 왔다가 이렇게 됐다는 우린 도적이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야. 그다음 앞에는 옛날에는 그 출장을 가면은 그 A, B, C, D 이렇게 지역을 지나가면은 A라는 지역 가서 그 마패를 보이고서 말을 얻어 타고서 B 지역까지 가고 그다음에 돌려보내고 B 지역에서 다시 마패를 보이고 말을 얻어 타고서 또 C 지역까지 가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마패가 지금으로 보면 뭐라나 그 자동차 사용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목숨줄입니다. 인신하고 이제 이 마패가 목숨줄이에요. 이거를 이제 찾고서 이제 했는데 뭐 와가지고 막 때리고 뭐 막 다 뺏고 뭐 난리 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금하고 은을 내놓으라고. 그다음에 막그 거꾸로 묶고 작도로 그냥 목을 베려고도 하고 뭐 그러다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 바다로 끌어내 가지고서 배에 태우고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배에서 그 표를 하는 겁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시 바다로 또 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서 이제 뭐 기억 없이 또 떨어져 나가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에 쓴 이제 그 나중에 해상에서 쓴 글을 보면은 이 제주도가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데 제주도를 간다는 것이 당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하다가 침몰된 것이 10척에 5, 6척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제주도에는 남자의 무덤이 매우 적고 왜냐하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가죠. 그다음에 그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가 많다. 그래서 부된 사람은 딸을 낳으면 이 애는 나에게 잘 효도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들을 낳으면 모두 이는 내 자식이 아니고 곧 고래와 악어의 밥이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여성하고 남성. 남녀 관계도 독특하고 좀 달라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삶의 그 환경이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형성된 그뭐 관습이 이제 다른 거죠. 자, 교류하다가 어느 섬에 닿았어요. 가니까 어딘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이제 그 육지에 닿으니까 이게 지금 누가 잘못해서 이러냐고 서로 이제 따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뭐 위기가 있다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은 이제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제 그럴 때 이런 글들을 보면서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다를 건너갈 때는 제주도 갈 때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광주의 무등산에서 사당이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나주의 금성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뭐 등등 그래가지고 신한테 빈 다음에 그다음에 그 떠났어야 되는데 신한테 제사를 안 지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무등산이 유명했어요 예전부터. 그다음에 나주에 금성산 혹시 아세요? 금성산 나주에? 저도 무슨 글을 하나 쓰다가 금성산에 관한 거를 좀 썼는데 그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데더라고요 이게 금성산에. 그래서 먼저 한번 그 답사를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그 등등의 여러 가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부가 뭐라냐면 그건 전부 음사라고 음사.
음사인데 음사를 하면서 복을 얻는 거를 나는 보지 못했다고. 자, 이것이 전형적인 당시에 유교 그 신봉자들의 그 주장이었어요, 이게. 모든 의례나 이런 것들을 유교식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를 전부 배척을 하고 부정을 했을 때, 부정을 할 때 쓰는 그, 그 언어입니다, 이게. 음사. 네, 음사라는 그 개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제가 지난달에 음사에 관한 논문을 하나 출판을 했어요. 조선시대 때 음사.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서류하고 있었을 때 또 필요했어요. 갔다가 또 필요했어. 되지 못한 거죠. 육지에. 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자포자기로 잠 안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별별 인간 군상들이 이제 있다는 이제 글을 이제 쓴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디 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봉수대가 쭉 늘어서 있고 보니까 이게 중국이에요, 다시. 아,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 같이 온 동행자 정보 등이 최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그 이 옷을 관리처럼 잘 갖춰 입고 관디 이 관대라고 그러잖아요. 관디 허리띠 그것도 차고 차림새를 좀 관리처럼 해가지고서 그 해보자고 그 우리가 도적이 아니라는 거를 옷을 통해서 이제 복장을 통해서 보이자고 하니까 치부가 뭐라냐면 나는 상중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이거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옥신각신. 이것도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효라는 것이 그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복을 못 입는다고. 효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한 6척의 배가 왔어요. 와가지고 둘러쌌어. 그래가지고 한 배에 8명, 9명씩 있었으니까 6, 8에 48, 한 4, 50명 되잖아요. 그죠? 그 해적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글을 써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뭐 지금 어디냐고 이제 물으니까 지금 태주부에 임해안에 이제 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너네들이 호초가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호초. 이 호초가 이 뭐냐면은 그 만둣국 먹을 때 후추 있잖아요, 후추. 예전에 그 만둣국 먹을 때 왜 후추를 꼭 저기 해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블랙 페퍼 아니에요, 블랙 페퍼. 그 한국식 후추라 그러죠, 후추. 호초라 그래요, 후추라 그래. 후추죠. 예. 네, 그것이 그렇죠.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선에서 생산이 안 되고 이 동남아에서 생산이 됐거든요. 이게 그 소위 이제 스파이스인데 스파이스. 그 금값처럼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이 사람들이 저 남쪽에서 어? 흘러온 장사치나 무슨 뭐 해적이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호출을 달라고 계속 그 압박을 지릅니다. 없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도적한테 만났던 데가 여기 조샨이라고 주산, 영파, 닝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이 산이 있어요. 이제 저 섬이 있어요. 섬. 이 섬이 유명한 섬인데 지금은 그 관음의 그 성지예요. 그 예전에는 여기가 그 일본의 구마노라고 있는데 구마노처럼
그 지상의 천국이라고도 여겼던데 죽으면 여기 간다고. 근데 동시에 여기가 도적의 소굴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잡혀서 다 뺏기고서 흘러 가다가 태주로 갔습니다. 태주, 타이조. 내가 지난 12월에 갔던 데가 여기에 타이조. 그,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간 데가 제가 안 간 데가 거의 없어요. 다 갔던 데한 번씩은.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그 기억이 새로웠는데 그 타이조가 그, 그 천태종 국청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는 데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보조 진을 보조 있죠. 보주국사도 여기 갔었어요. 여기 천태산에. 그리고 일본에 그 천태종의 그 사이초도 이제 갔었고 그런 유명한 데입니다. 일본 철학에서 이제 했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버려두고서 욕실로 올라섰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관청이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는 태주부에서 한 180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가면 니네가 살 거라고. 그래가지고 뺏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들은 아니고 여기 만난 사람들이 그 뭐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물건도 뺏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도망쳐가지고서 하여간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서 막 이제 움직여서 마을에 이르니까 마을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고서 구경꾼이 그냥 모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종자 앞으로 나가서 읍하니 모두 소멸을 합치고 몸을 굽혀 담렸습니다. 읍이라는 게 앞에 손을 대고서 이렇게 몸을 굽히는 거잖아요. 유교식으로 절을 하니까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 담례를 했다. 그래가지고서 그 묻기를 마을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조선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에 왔냐고 혹시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아니면 이 국납 국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아니면은 그냥 그 표류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 사유를 써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들한테 전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우리는 그 도적들이 아니고 이 조선의 관리라고 해가지고 인신 관디 문서를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서 그 설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적이 아니라고. 당시에 도적이나 해적이 이제 얼마나 많았던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일부에서 온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그 사람들도 확인하고서 이 쌀하고 이 장하고 이 차 이런 걸 갖다 와서 이제 그 대접을 하고 앞에 불당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린 겁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 가지고서 이 관리들이 있는 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 이 앞뒤에서 진과 북을 치고 구름처럼 모이면서 서로 전후좌우로 막 옹위를 해 가지고서 우리들을 이제 호송을 했다. 이게 지금 영화를 찍는다면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서 뭐 오랫동안 바다에서 헤매고 그랬으니까 뭐 행색도 엄청나게 초라했을 거 아니에요. 이국서 왔다고 이제 그걸 끌고서 이제 50리를 지나서 이제 갔습니다. 가다가 이 천호, 허청을 만났어요.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는데 천호가 뭐냐면 이 군사에 우리 이 식으로 하면은 어, 중대장보다는 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중대장보다. 만났어요. 이제 정식으로 명나라 관리를 그 총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량된 이유를 알렸더니 여기 있는 그 사람이 술을 가져다가 이제
권하니까 이 최부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친상을 당하면은 술과 고기, 파, 마늘이 있는 채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3년상을 마치다까지 먹지 않습니다. 술을 못 먹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이 진짜 이게 가짜가 아니라 이 진짜군 하고서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당신 나라에도 부처가 힘들건 부르니까 우리는 조선은 불법을 숭상하지 않고 오직 그 유학만을 숭상함으로 집집마다 효제와 충신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서 그 이제 끌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어 관리에 이제 그 관청이 있는 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가면서 이 사람이 아까 그 천호라 그랬잖아요. 천호? 이 사람이 허청인데 허청이 왜 여기에 왔냐면은 이 당도체라는 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지예요, 진지. 여기를 지키다가 그 외적이 이 지역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잡기해 왔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 군사 지휘관이 와 있었냐면은 외적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이거를 진압하려고 보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허청이 이 중국의 이 군인 그 지휘관이 그 중국의 법도는 엄격하다고 그 당신들은 딴 지방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가자고 관청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이제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걸어가는 이제 뭐 고생했던 이제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또 다른 군사 무리가 횃불을 들고서 왔는데 갑주, 창검 뭐 이런 걸 들고서 태평서, 발화, 나팔, 징 이런 걸 막 둥둥둥 울리고 떠들면서 칼을 떼고 창을 하고서 그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절인가에 이제 들어가서 그 관리를 맡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도소라는 곳에 천호, 아까도 천호였잖아요. 천호 이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만난 거죠. 그래서 약간 잠깐 중국의 이제 제도를 이제 보면은 제도를 조금 이제 이 알면은 이제 전부 이해가 이제 가능한데요. 중국은 그 위소라고 있어요. 이게 중국 그 간자체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소라고 있는데 이게 군사 조직이에요. 군사 조직. 이 북경에 오군 도독부라고 있고 그 밑에 도지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군단이죠. 군단이 한 16개가 있고 명나라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밑에 위라고 있어요. 위소할 때 위가 이겁니다. 위. 방위할 때 위자인데 이 간자체를 이렇게 써요. 지휘사. 위가 무슨 위가 5,600명의 병사가 있어요. 그 밑에 천호소라고 있어요. 아까 천호. 천호가 1,12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대장이에요. 지휘관. 그래서 아까 천호라고 했대. 천호를 두 사람 만났잖아요. 그 밑에 백호라고 있어요. 백호가 112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 그다음에 총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보면은 그 한국이 이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군단.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소대가 숫자가 이 정도예요. 소대장이 소위잖아요. 소위. 중대가 이 정도예요. 중대장이 대위가 중대장입니다. 대대장이 3,000명에서 1,000명인데 대대장이 대령이에요. 대령. 저는 여기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이 연대장 대령만 보면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대장이면.
이 별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천호가 1100명 정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장 정도의 연대장. 그죠? 그 다음에 위가 6,000명 정도잖아요. 6,000명 정도니까 별 하나, 별 둘이 이끄는 위. 그 위에 유격이나 뭐 이런 그 지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은 이 군사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사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국경을 지키지만은 이 전국이 이게 명나라입니다. 이런 보라색은 아니고요. 명나라를 이 5개로 나눠가지고서 북경에 지휘부를 두고 북경에서 5개로 나눠서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그래서 각 지역에 이게 중국의 명나라 때에 그 성입니다. 성이 명나라 때에는 13개가 있어요. 13개. 13개가 있고 직할령이 2개가 있어요. 남직례하고 북직례가 있는데 이 직할령입니다. 특별시죠. 요 남직례는 왜 남직례가 여기 있냐면 남경이기 때문에 남경. 남경이 명나라의 그 원래 수도였어요. 수도였다가 그 뒤에 영락제 때 옮겼거든요. 3대 때. 그래서 이 남경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경이 이렇게 남경을 포함한 지역이 이렇게 크고 북경은 황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해가지고서 이거 특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직할령이고 13개 송이 있고 여기가 산동이잖아요. 산동인데 요동은 여기에 요동. 요동은 여기인데 요동은 독립된 송이 아니고 요 산동하고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죠? 색깔이. 이 산동서 관리를 했어요. 산동에서. 산동에 속해 있는 이 분성입니다. 분성. 이렇게 이제 지역이 되어 있고 이게 명나라의 이제 군사 배치예요. 군사들이 이제 원리적으로 이 정도의 군사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면은 북경에 이제 많죠. 25만 명이 있고 남경에 10만이 있고 요동에 8만이 있고 이쪽에 20만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절강 쪽에 7.8만. 이게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 12.1은 왜 여기 광서성에 이렇게 많냐면 여기가 월남이에요. 여기가 월남. 월남. 다 국경에 중요한 지역이 이제 군사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국의 명나라 때 국경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내몽고 여기는 지금 중국인데 예전에는 명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지키려고 쳐들어오니까 북쪽에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장성. 이게 만리장성 여러 겹이 있잖아요. 이렇게 2겹이. 이게 만리장성이 그 한나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서 청나라 때까지 건설을 했으니까 천 몇백 년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이게 만리장성이. 이게 만리장성을 연구를 하면 중국이 보여요. 왜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는지. 이 보통 거의 한 1500년에 걸쳐서 만든 성이에요. 그 만리장성이.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보수하고 또 만들. 근데 이게 북경인데 북경은 이렇게 이중으로 했잖아요. 이중으로. 그죠? 여기. 그러고서 국경을 따라 가지고서 중년대에 군사 그 중년 진지가 있어요. 진지. 그 진지를 여기 진이라고 써서 요동진. 요 진인데 요 진을 구진이라 했어요. 구진.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것이 그 중국의 국경을 지키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이게 중심적인 진지예요. 요동진이 그 요동에 있는 거죠. 여기 요양하고 조선 사신들이 맨날 지나가는 요양하고 요 광릉이라고 있는데 광령 여기 이제 중요한 2곳이고 조선통신사가 지나갈 연행사 지나갈 때 계주라고 있었잖아요. 계주진 시조 계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것도 있고 북경 바로 위에는 2개나 있습니다. 2개. 그 대동, 따통, 시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지역을 이제 한번 이제 가보면은 되게
중국이 어떻게 이제 그 당시에 운영이 됐는지, 조선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일본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 위가 몇 개가 있었냐면 당시에 거의 500개가 있었어요. 500개. 500개에 6천 명의 병력이 있었으니까 병력을 전부 합치면은 270만 정도, 270만 명나라의 군사가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조선은 제가 한 10여 년을 자료를 뒤져보고 찾아봤는데 조선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군사의 총수는 2만 5천 정도, 2만 5천. 그러니까 2만 5천 대 200만의 군사니까 이 군사적으로 나라를 뭐 지키고 어쩌고 하는 거는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교를. 그래서 이제 그 중국하고 그, 그 열심히 외교를 한 거죠. 그래서 나라의 국경을 이제 보존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왜구가 그 침탈한 이제 곳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이 중국의 저쪽에 그 남부안에요.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지고 이쪽에 산동반도까지 왜구가 침입을 안 한 데가 없어요. 이 보세요, 이거. 왜구가 침입을. 이 왜구가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왜구의 70%나 60%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일본이 이제 많고 다른 나라 사람들 좀 있는데 그 왜구가 본거지가 뭐 이런 섬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큰 본부는 일본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15세기 때도 이제 왜구가 많았고 16세기 때 특히 이제 많았는데 그 제가 한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 왜구입니다. 왜구, 중국의 왜구. 이쪽 16세기 때의 이제 왜구. 요거 연구를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니네가 왜적인지, 어? 이 왜적이라면 이 사람들 아주 학을 떼야죠. 얼마나 당했냐면은 그 당한 정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막 사람들 잡아다 다 팔아먹고 그랬어요. 노예로 팔고. 그래서 그 외적인지 도적인지 이런 거를 이제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천호, 아까 이제 천호 그 봤으니까 이제 알죠? 연대장급의 두 사람이 이 사람들 끌고서 길을 떠나는 거야. 이 천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높은 데 가야 돼, 높은 데. 그래서 높은 데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가는 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 두 사람의 천호가 이쪽 지역에 나타났냐 하면은 그 외선 14척이 이 변경을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납치해 갔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파견돼서 왔던 거예요. 그런 그 두 사람을 이, 이 최부 일행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게 진짜 도적인지 외적인지를 확인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를 떠봅니다. 그래가지고 너 시를 칠 줄 아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응?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가 이 필수입니다. 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 자,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외적이 침탈해 가지고서 하도 많이 그 당하니까 이 지방 그 변경에 해안가에 방어 시설을 많이 건설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고 또 물어봐. 너희들 배가 14척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아니라고. 지금 막 계속 자기네가 외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계속. 근데 여러 번 걸쳐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야. 14석이 왔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일행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 배 13척 어디에다가 숨겨뒀냐고. 또 물어봐. 어? 이리 떠보고 저리 떠보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아니라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고 그 외인하고는 말소리도 다르고 의관이 다르다고 의관. 말소리도 있고 의관. 이, 이 모자하고 이 옷이 엄청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 내가 누군가를 그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표상이.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 패션이 목숨입니다. 목숨. 이 겉에 차려입은 옷 가지고서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행동 거지, 그다음에 증거가 될 만한 그 인신, 마패, 관대,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대절을 하고 뭐 이제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초를 하는 거예요. 공초라는 게 뭐냐면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 인베스티게이션을 이제 하는 건데 뭐 그래가지고 이, 이 조선 외뿐만 아니라 그 제주도를 왕래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서 당시에 이 제주도까지 왔다가 제주도에서 표류가 돼가지고서 이 동남아시아까지 그 흘러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다른 그 이 천호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진화입니다. 진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최부가 그 모자가 뭐냐고 하니까 상립이라고 상립. 이 가운데도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에는 3년 동안 염료를 쓴다고. 그런데 나처럼 이 표류하거나 멀리 가게 된 사람은 하늘도 못 우러러보고 슬퍼하는 나머지 이런 이 모자를 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염료살해 한다 그러잖아요. 염료살해. 그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3년도 3년이 아니고 25개월이에요. 25개월 딱 해서 25개월째면 3년째가 되잖아요. 그럼 딱 끝내는 겁니다. 만 3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부상을 입으면 그런데 25개월이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3년이라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은 36개월 동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3년 동안 어육, 젓갈, 훈채를 먹지 않소. 그러면서 자기가 도적이 아니라 나는 문화인이고 나는 조선 사람이고 관리고 이런 사람인 거를 이제 계속 그 증명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 당신 나라에 황제가 있어 하고 또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황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왕이라고 왕. 우리나라 왕은 황제를 그 숨기고 있다고. 뭐 등등 그 당시에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천태산이 그 유명한 산이에요. 그 제가 지난 12월에 갔던 이 산인데 여기 이제 국정사라는 여기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어, 가전 문서 뭐 등등 해가지고 쭉 가고요. 어, 그 파천과는 묻는 말에 마찬가지 내게 말하기를 주기 관리가 너희 나라가 여러 해 동안 조공을 했으니 의리에는 군시가 화가 있고 이미 침략한 정성이 없은즉 이제 예절로 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라고. 이 정도쯤에 와가지고서 이제 중국의 관리들이 확신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라고. 너 도와줄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최부의 그 기록의 그 톤이 좀 달라져요. 안심이 되니까 그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재를 하기 시작해요. 중국의 지리가 어떻고 이 지나온 곳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을 하고서 이제 기록을 이제 그 메모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국에 관한 그 정보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 이쪽 이
남쪽 지역에 절강성 이쪽에 원 사람이 조선에서 없었어요. 조선 초기에 명나라가 국경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사신들이 남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남경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벌써 그 승종 때잖아요. 승종 때.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조선 사람으로서 가본 사람은 뭐 거의 그 60년 이상이에요. 60년 전 이상이에요. 반세기 이상 전에 몇 사람은 가봤지만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로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는 강남에 자기가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등을 충병관에게 호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충병관이 지역의 총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사령관. 자, 그래서 이 가는 이제 길이 이제 쭉 나오는데, 자, 그것이 이제 어디냐면은 항주입니다. 항주. 항주가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성에, 절강성에 그 수도죠. 수도.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고위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정식으로 절차를 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지나온 곳에 그, 어,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비록 그 중국 밖에 있는 나라지만은 일관, 옷하고 모자, 문물은 중국하고 많이 같으니까 애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의 그 언설이 디스코스고 또 실제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조선은 중국하고 같은 나라라고 우리는 그 밖에 있지만 중국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를 중국처럼 대접해 달라고 하는 날에 모두가 우리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지하고 외지를 이제 구분하냐고 우리는 다 중국에 충성을 바치고 공물을 바친다고 그러니까 그 인애로서 그 어, 어루만져 달라고 그래가지고 허청같게 천호하고 이제 작별을 이제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서 그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서술을 이제 자세하게 있어요. 어디 지나서 어디에 이제 머물고 뭐가 있고 뭐 어느 지역에 갔더니 무슨 다리가 있고 어떤 동네가 있고 하는 거를 쭉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파를 지나서 영파, 닝보. 이 닝보가 그 지금은 그 패션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절강성에. 어, 여기를 이제 지나고 예전에는 명주라고 불렀어요. 영파가 일본서 명나라하고 교역을 할 때 가는 이 항구예요. 도시예요. 여기에 내려가지고 배를 내리고서 북경까지 이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예요. 영파가. 영파는 강이 있고 바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 데인데 거기에 성을 쌓고서 이제 그 시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옛날 그 시가지는 아주 멋있게 잘 잔당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고 그 여효현 이거 유명한 동네 여기도 여기에 그 임진왜란 때 여기서도 많이 군대가 왔어 이쪽 지역에서 그 위야오라는데 위야오 군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소홍에 어떻게 소홍 샤오싱 그 소 중국집 가면 소홍주라고 혹시 드셔본 적 있어요? 소홍주? 일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쇼코슈라고. 쇼코슈, 예, 많이. 약간 달달하면서 도수가 높지 않으면서 맛있어요. 음식에도 많이 넣었죠. 어. 그러니까 소홍이 굉장히 전통이 있고 그 재밌는 동네인데 또 소홍의 요리가 그 맛있어요. 소홍 요리가. 샤오싱. 그 여기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길거리가 번하고 인물이 많고 뭐 여기에는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도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도 이제 다 이제 묵고
묻고 뭐 대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황제에 도착하면은 황제 가면은 진에 대장이 있고 태감이 이 환관이에요, 환관. 중국은 환관이 왕의 직속 부대잖아요. 그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서 장악하고 있어요. 어느 관청이든 간에 다 가 있습니다, 환관이. 이 조선하고 이제 다른 건데 그 얘기도 뒤에 나와요. 그래서 쭉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항주를 거쳐야지만은 여기서 북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북경. 북경에서 병부하고 예부를 통해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조선에 이제 보내준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그러면서 이제 뭐 물으니까 조선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군이 이 즉위해서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고 평양에 도읍을 정했는데 천년이 지나서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해서 기자조선이 됐다가 기자조선 때 팔조문으로 백성을 가리키고 이게 저번에 봤던 거 아니야? 팔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한테는. 그러다가 예의 풍속을 이루었다고. 그 주나라가 당시에 이 사람들의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기서 기자를 보내서 조선을 교활했기 때문에 조선은 문화의 나라가 됐다고. 중국하고 다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만이 있다가 그냥 삼국시대가 있다가 뭐 쭉 있고 우리는 그 오륜을 밝히고 유학을 존중하고 해마다 봄 가을에 양로연 향살에 향음줄에 이게 실제로 조선시대 내내 했어요 이게 유교에 나오는 의례인데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직과 종묘 석전 여러 산천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아직도 있잖아요. 사직단이 있잖아요. 사직공원. 그다음에 종묘가 있잖아요. 종묘 서울에. 그다음에 석전은 뭐냐면 명륜당에 성균관대 옆에 명륜당 공자 모시는 사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올리는 제사를 석전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사직, 종묘, 석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는 중국하고 똑같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법률이 대명률을 따른다고. 조선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중국에는 형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중국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훨씬 더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상제, 관원상제는 주자 가례를 따른다고. 이거 완전 중국이야, 완전 중국. 우린 중국이라고. 너네하고 다르지 않다고.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500년을 살아온 거예요. 500년 살아왔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 형성된 사회 시스템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 행동 패턴 뭐 등등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그, 레거시, 유산, 흔적이 아직도 많거든요, 사실은. 전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네가 추세한다고 아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추세 경찰관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필요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추세라는 거는 무릇 죄를 범하고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라고. 육지에서 죄를 짓고 제주도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를 추세. 잡아오라고 임금이 명령을 해서 이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흥역에 뭐 이르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항주에 도착을 했어요. 항주 여기까지만 이제 우선하고요. 좀 쉬었다가 아니면 한 10여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듣고서 어, 입으로 가죠. 지난주에 중간에 못 들어갔는데 팔조가 중에 팔조가 뭔가요? 아까 팔조 금법이라고 하는데 기자가 중국에서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 조선을 이제 다스렸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을 8개를 만들어요. 8개. 법을 8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기 뭐 컴퓨터 쳐보면 8조 근법이 뭔지 금방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이 조선에서 이거를 놓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하나. 그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는 규절이 있어. 노비. 그러니까 거기서 도둑질한 사람은 잡아다가 노비로 삼는다는데 노비 그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은 빼고 노비로 삼는다. 요거에 그 초점을 넣어가지고서 이 기자가 노비 제도를 그 뭐랄까 정당화했다고, 노비 제도를 국가 그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붙들고서 노비를 못 없애게 한 거예요. 조선 내내. 근데 그게 그 고려 시대 때부터요. 고려 1000년 정도. 그래서 이 팔조 근법이 그 조선에서 굉장히 중시가 됐어요. 저 선생님, 그 왜구를 얼마나 중국이 학을 뗐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이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 왜구의 주요 구성이 중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내국인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국가 개념이 별로 없다고 치고 중국에서 되게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온다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조선도 훨씬 가까웠을 것 같은데 음. 조선 사람들은 그런 왜구로 중국에게 그런 식의 위협이 되지는 않은 건가요? 그 조선 사람은 그 이제 조선이 소위 그 해적의 명성을 떨쳤던 거는 그 장보고 있잖아요. 장보고.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 때는 조선의 그 신라 해적이 유명했어요. 그 신라 해적이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을 했던 데는 규슈입니다. 규슈, 일본에. 그래서 거기를 많이 쳤거든요. 그때는 그 신라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이 신라를 아주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의 그 공동체 의식, 그 공동체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의 형성의 시초가 그 신라의 해적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때 이제 15세기, 16세기로 가면은 그 조선은 그 해적이 없었어요. 거의. 왜냐면 조선에서는 해적이 발생하기가 힘든 게 조선은 엄격하게 그 해금 정책을 썼어요. 이게 바다를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해서. 다른 나라하고 또 가는 것도 이제 금지하고 외국에서 오는 그 무역도 이제 금지를 했어요. 바다를 꽁꽁 걸어 잠근 거죠. 그러고서 열어둔 곳이 그 부산이에요, 부산. 그 맨 처음에는 3곳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곳, 부산에.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통치를 했었는데, 근데 그 왜구가 일본에서는 계속 조선을 이제 괴롭혀가지고 남해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납치해 갔어요. 납치해서 가가지고서 안 돌려주고서 그 사람들을 외적의 그 외구에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일본의 그 외구하면 외구 속에는 조선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그 중국을 치는데, 왜 중국을 치냐면 중국을 쳐야지 그, 그 먹을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 강남을 쳤냐면은 강남이 가장 잘 살았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강남에서도 특히 뭐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렸냐면 그 비단을 노렸어요. 비단. 이 비단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에요. 중국에 있는 생사를 그 실을 갖다가 일본에 팔면 엄청난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익을. 그 일본에서는 뭐가 발달했냐면 그 비단 실을 갖다가 천을 짜가지고 옷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려서 이제 그 무역을 하다가 못하게 하면은 가서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외적이 그 중국에서 무역을 하게 그냥 눈 감아주면은 그냥 무역장이고,
무역을 못하게 하면은 그 외구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 중국 사람들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타겟이 중국에 있는 실크나 뭐 이런 은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협조 없이는 약탈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점점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이 더욱 가담을 하냐면 중국이 골치가 아프니까 중국도 해금 정책을 썼어요. 해금 정책. 그러니까 무역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오는 무역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역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외국에 가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아니까 지역을 같이 가담해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가서 흩어져 사는 거야. 많이 살았는데 이제 일본에 많이 살았고 뭐 등등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많아졌어요. 그래서 16세기 가면은 뭐 보통 60% 이상은 그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외국들이. 근데 그들에도 역사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외부의 힘이 어느 정도로 이제 강하냐 하면은 그 외구가 보통 그 세게 한번 전부 결집해서 오면은 막 그 몇천 명이고 그 군대를 전부 모으면은 최후에 중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외구와 소통이 되고 중국 사람이 그 이쪽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외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최전성기에 이 사람들이 통솔했던 그 바다의 무업자 집단이 8만 명까지 가 8만 명.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웬만한 나라보다도 그 세력이 커요. 그래서 중국서 그 하다가 못해가지고서 그 마지막에는 무역을 허용해요, 허용을 하는데 일본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본하고는 무역을 못하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명나라가 이제 끝나고 맙니다. 이제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외구라는 집단은. 실제로 제가 그 한 몇 군데 이제 가봤는데 당시에 외구가 쳐들어오니까 외구를 막으려고 성을 쌓고 시설을 만들고 한 곳을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한 군데 이제 가가지고 흥미롭게 봤는데 그 성을 쌓는데 그 성이 바닷가에 엄청나요, 엄청나. 그 성의 규모가. 근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여파가 그 당시엔 상당히 컸죠. 외국에 여자도 있나요? 그거 있죠. 근데 여자는 그러니까 전체 침해하지는 않고 그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그리고 그 국제 결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에 남는 유명한 그 당시에 그 뭐랄까 해상 그 무역에 그 두각을 냈던 사람들이 그 일본에 이제 그 본부를 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엄마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하고 상당히 비싸. 쭉 말씀하세요. 저기 대화 중에 그 불교에 대한 얘기가 네. 많은데 그 명나라에서 불교가 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불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국은 그 기본적으로 불교, 유교, 도교 그다음에 이제 민간 신앙인데 요 유교가 이렇게 뭐 전적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그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지배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유교 학자래도 불교도 용인을 하고 도교도 용인을 하고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조선하고 다른데 조선은 그 유교 순수파잖아요. 순수파고
그 유교에 반하는 거는 좀 이제 배척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이 치부도 이 불교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계속 갖는 의문이 그 왜 얘네들은 그 불교를 이렇게 믿을까? 왜 절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갖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이 더 그 문화의 중심이니까 더더욱 유교 일변도라고 그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를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러고 이제 청나라로 가면은 이게 조선의 후기인데 청나라 때는 뭐 거의 뭐 그 불교를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는 그 티벳을 이제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 티벳은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국경에 가면은 그 자금성 옆에 용화궁이라고 있어요. 용화. 그 용허궁. 여기에 용화궁이죠. 거기에 그게 이제 라메아 그 불교 사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래서 불교는 뭐 전혀 그 배척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그 청나라 때 들어오면은 아 역시 저놈들은 안 되겠다. 쟤네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고. 왜냐하면 그 불교 뭐 이런 잡스러운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문화적으로 이제 앞섰다고 이제 그런 그 이제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해갑니다. 저는 조금 이상한 음.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금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구가 13세기부터 쭉 6세기 동안 그렇게 하고 지금 체부가 이렇게 표시력을 썼던 게 1488년. 음. 근데 지구의 한편에서는 콜럼버스가 나가잖아요. 1492년. 그러니까 그 개념상 외구라 그러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외구지만 외구가 아니지만 국가가 인정해주면은 콜럼버스 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먼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배 선박 기술이 발달을 했나요? 이때? 아까 8만 명 정도였다 음. 그러면은 굉장히 그,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음. 이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바닷가에서 그 이제 아는 거죠. 바람을 언제 타야 되는지. 그다음에 배를 건조하는 이제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거의 문제가 없이 이제 그렇지만은 뭐 낭을 만나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그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부지기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여간 그 일본은 나라가 완전히 여러 조각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없었고, 그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그 영주들은 그 이런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비호를 해주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하고 중국은 그 국경의 그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경의 안전이 그 자기네 왕조의 이제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력으로 대처하기 힘들어요. 너무 거리가 그 길고 워낙 그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금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게. 그렇게 탁 막아서 놓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적질을 하고 뭐 납치를 하고 뭐 등등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 이 장사를 왜 하냐면은 장사 이익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나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근데 그래서 하여간 그 운만 좋으면은 자기네 가족이 잘 살 수 있고 자기 뭐 친족들이 다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목숨을 걸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당시의 그 문제였어요. 그리고 콜럼버스니 뭐 유럽의 그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얘네들도 그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외구나 똑같아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무슨 합법적으로 무역하고 뭐 계약서 그런 게 아니야. 걔네들은 월동안 무기를 갖고 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쓸어버려. 걔네들의 외구질은 더해. 그놈들의 외구질은.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쪽 아시아로 왔잖아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저쪽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 포르투갈이 16세기에 부를 축적한 거는 노예무역이에요. 노예무역. 그래서 포르투갈 애들이 왔을 때 왜 왜구가 더 극성했냐면은 왜구들이 사람을 잡아다 걔네들한테 팔으면은 그 이익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왜구가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의 그 약탈 무역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서양 애들이 더 질이 나빠요. 쉽게 얘기해서.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